58세. 누가 봐도 적지 않은 나이다. 한 조직에서 30년 가까이 일했다면 나름 이룰 건 이뤘다는 자부심도 들 때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업이라면 안정적이다. 노후도 걱정 없다. 이런 이미지까지 덧붙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나서 진짜 인생의 고비가 시작된다는 걸 미처 몰랐다. 그래도 나는 준비된 은퇴자야 라고 믿었는데 딱 6개월 만에 깨달았다.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 소득의 급격한 감소, 사회적 고립, 그리고 자존감의 붕괴까지. 58세 전직 공무원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왜냐하면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이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누구든 위기를 겪는다. 그럼 이 58세 전직 공무원은 어떤 위기를 겪었고 왜 그렇게 된 걸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지금부터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풀어가 보겠다. 본론 은퇴 후 찾아오는 3대 위기와 생존 전략. 1. 첫 번째 위기, 소득이 끊겼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경제적 추락. 퇴직 후 가장 먼저 맞닥뜨린 건 바로 돈 문제였다. 이 전직 공무원은 퇴직금을 1억 5천만 원 정도 받았다. 퇴직 직후에는 여유가 있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꺼내 썼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했다. 그래,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지 하는 마음이었다. 문제는 1년이 지나면서 시작됐다. 퇴직금이 슬슬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몇 년이나 남아 있었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 개혁 여파로 받게 될 연금액도 기대 이하였다. 갑자기 수입은 0원이 되고 지출은 계속 발생하고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초반에 그렇게 안 썼을걸.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생존 조언. 퇴직 직후엔 소득 없는 5년을 버틸 비상 플랜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연금 수령 시작 전까지 쓸 생활비를 따로 준비하거나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 두 번째 위기,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사회적 고립과 자존감 붕괴. 퇴직 후 몇 달은 정말 좋았다. 늦잠도 자고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했다. 같이 놀던 친구들도 하나둘 바빠졌다.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평일에 만날 수 없었다. 주말에도 가족 행사가 있어서 바쁘단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게다가 사람들의 시선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지금 뭐 하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대답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작아졌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생존 조언. 퇴직 후에도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참여, 소규모 모임이라도 좋다. 무엇이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3. 세 번째 위기, 건강이 무너졌다. 스트레스와 무기력의 덫. 퇴직 후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게 쌓였다. 특히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이 겹치면서 마음의 병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그냥 무기력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TV만 멍하니 보다 하루가 끝났다. 그러다 체중이 늘기 시작했다. 혈압도 오르고 혈당 수치도 위험 경고가 떴다. 몸도 마음도 망가지면서 급기야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됐다. 은퇴 후 건강 챙기자고 생각은 했지만 정작 의욕이 사라지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생존 조언. 은퇴 후 일상 루틴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산책이나 운동, 소소한 일과를 짜야 한다. 특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울증 예방이다. 사례 3가지. 퇴직 후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사례: 퇴직 3년 후 소형 창업으로 부활한 59세 남성. 퇴직금 대부분을 써버린 후 경제적 위기에 몰렸던 59세 김모 씨. 처음엔 막막했지만 결국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월 200만 원 정도 꾸준히 벌기 시작하면서 삶이 다시 활기를 찾았다. 핵심 포인트. 규모를 키우려 하지 않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
본인 스스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되찾음. 사례 지역 커뮤니티 활동으로 제2의 전성기 맞은 60세 여성.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60세 박 모 씨는 우연히 지역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 이후 작은 글쓰기 모임, 그림 모임, 동호회 활동까지 확장되면서 지금은 매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인생 활력을 회복시킴. 사회적 고립을 깨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음. 사례 건강 루틴 하나로 인생 반전. 58세 전직 교사. 퇴직 후 급격히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58세 최 모 씨.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걷기부터 시작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체중도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내가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겼다. 핵심 포인트. 아주 작은 습관 하나라도 매일 반복하면 정신적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준비 없는 자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시험.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 없는 상태다. 책임은 없어졌지만 삶은 계속된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58세 전직 공무원의 사례처럼 퇴직 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경제적 소득 구조 만들기, 사회적 소속감 유지하기, 건강 루틴 세우기. 이 세 가지만 준비해도 퇴직 후 인생은 훨씬 탄탄해질 수 있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진짜 인생의 이막을 여는 시작이다. 퇴직 후 위기 정말 무섭죠. 그런데 사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소득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말은 쉬운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퇴직 후 어떤 식으로 소득 플랜을 짜야 하는지 진짜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1. 퇴직 후 소득 플랜 왜 필요한가? 퇴직하고 나면 딱 세 가지 충격이 옵니다. 소득 끊김, 사회적 지위 상실, 심리적 불안감. 특히 소득 끊김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든 대기업 부장이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하면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결론. 퇴직 이후에도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 퇴직 전에 준비해야 할 소득 플랜 3단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1단계 내 상황 파악하기 필수 생활비 계산.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나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가? 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보통 막연하게 200만 원이면 되겠지 연금 나오니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계산해 보면 다릅니다. 주거비, 전세대출, 월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자녀 지원금 있다면 여가비 조금은 필요함. 이렇게 항목별로 쭉 정리해보면 은퇴 후에도 기본적으로 한 달에 25만 300만 원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걸 명확히 알아야 내가 매달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소득원 후보 정리하기 나에게 맞는 수익원 찾기.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인가? 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득원 유형 예시 특징. 투자 소득 배당주 투자, 월세 수입 초기 자본 필요, 노동 소득 파트타임, 자영업, 컨설팅 몸을 써야 함. 지식 기반 소득 강의 글쓰기, 온라인 판매 경험, 기술 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건강이 좋다, 소규모 장사나 파트타임 일. 경험이 많다, 강의 코칭, 컨설팅. 자본이 있다, 부동산 임대, 배당주 투자. 인터넷 활용 가능 유튜브, 온라인 강좌, 디지털 상품 판매. 이걸 내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거예요. 3단계 작게 시작하기. 마지막은 퇴직 전에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커뮤니티에 소규모 과외 광고 올려보기. 작은 블로그를 만들어 경험 정리해보기.
하루에 1시간씩 파트타임 일해보기. 소액으로 주식 투자 연습해보기. 이렇게 퇴직 전에 경험을 쌓으면 퇴직 후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생각하자.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퇴직 후엔 마음이 급해지고 몸이 움츠러들거든요. 결론. 작게라도 실패해도 미리 움직여본 사람만이 퇴직 후에도 살아남는다. 3. 구체적인 소득 플랜 예시 3가지. 그럼 진짜 사례를 들어볼게요. 현실적인 소득 플랜 3가지를 소개할게요. 사례. 퇴직 1년 전부터 배달 대행 준비한 58세 남성. 퇴직 1년을 앞두고 이분은 퇴근 후 저녁에 동네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주 3회 정도만. 처음엔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지만 배달 앱을 다루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퇴직 후엔 본격적으로 시간대를 늘려 월 150만 원 정도 꾸준히 벌고 있어요. 포인트. 퇴직 전에 미리 경험해본 게 가장 큰 힘. 소득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 삶을 살려줬다고 함. 사례. 블로그로 월 30만 원 벌기 시작한 59세 여성. 59세 은퇴 예정이던 이 여성은 퇴직 2년 전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여행 후기, 생활 팁 같은 걸 올렸어요. 초반 6개월은 수입이 0원이었지만 1년 지나면서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월 3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글 하나 써서 벌 수 있다는 자존감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포인트. 온라인 수익은 처음에 오래 걸리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면 소소하게 오래 갈 수 있다. 사례. 작은 원룸 임대 투자로 월세 소득 만든 60세 남성. 60세 남성은 퇴직금을 일부 털어 작은 원룸 한 채를 샀습니다. 신도시 소형 원룸이라 시세 차익은 크지 않았지만 월세 40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심리적 안정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포인트. 원룸, 오피스텔 임대는 소액 투자 가능. 다만 입지 역세권화 관리 노하우가 중요. 4. 퇴직 후 소득 플랜 짤 때 꼭 기억할 것.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퇴직 후 소득 플랜 이렇게 생각하세요. 1단계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한다. 2단계 나에게 맞는 소득원을 찾는다. 3단계 퇴직 전에 작게 시작해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익의 크기보다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 대박 나려고 하지 말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내가 직접 만들어낸다면 퇴직 후 인생의 자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퇴직 전에 작은 소득 구조를 만드는 사람만이 퇴직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지키고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지금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퇴직 후 인생을 바꾼다.